방송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광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부산 경마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뭐 서울하고 섞여 있으니까 서울 경마의 내용들이 워낙에 좋아서 제가 원래 마방 취재기자 활동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목요일날 취재를 들어가서 기소나 조회사들 다 만나고 보니까 서울 경마 내용은 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만나서 듣고 오는 내용들이니까 서울 경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부산은 보너스 게임처럼 돈이 되는 경주들 한두 번 경주씩 해보시면 제가 부산도 다바가 승부처를 지난주 적중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합니다. 갑자기 낯간지럽지? 못할 때 또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는 부산 경마에 대한 준비는 서울 경마의 준비에 따블로 합니다. 그만큼 부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저력을 아끼는 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부산 경마의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볼까요? 자, 4경주와 6경주 두 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부산 경마 4경주와 6경주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한대건이라는 저놈이 그래도 자신 있어 하는 경주니까 9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열마리 한 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한 경주죠. 1000m의 경주거리. 가장 눈에 띄는 6공화 당대 알파. 우리 태경이요. 이거 안 뺏겼네. 승급전인데. 노장 기수죠. 예, 김기배 기수가 서울에 있다면은 부산에는 김태경 기수가 자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경이 형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들어와 주니까. 근데 후배 기수들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김태경 기수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좋은 마피들은 후배 기수들한테 좀 나눠줘서 그 후배 기수가 더욱더 성장을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태경이 형도 거의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번 입상하고 나면 거의 후배 기수들한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대 알파가 이번 경주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하길래 다음 경주 때는 다른 기수 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기승을 했습니다. 편성은 기가 막히게 만났네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거리 1000m 상대마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느려 터진 경주에 태경이 형이 유일무이하게 인기 1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깨져도 할 말 없죠. 근데 깨질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지우기에는 너무 경주 조건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선행은 안 간다 하더라도 선두권에 가담하는 마피들이 괴롭힐 만한 마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태경이 형을 다시 한번 믿고 싶은데 꼭 이렇게 믿으면 배신을 때리더라고 부산 경마는. 어쨌든 간에 6번은 그렇고 이번만 이시대 영광은 19전 동안에 두 번의 입상을 보여주듯이 인코스에서 쥐어짜면 제 걸음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그만큼의 걸음으로 얘도 가봤자 4군이나 가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뛰겠습니까, 얘가. 그래서 편성의 호조권을 맞이한 만큼 상군머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고요. 안 될 것 없다고 봅니다. 3번 그레이스 위너가 지난번 경주 때 남양킹과 경주를 경합성으로 펼치면서 끝걸음이 좀 남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무뎌졌지만 그게 2월 17일 경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월 24일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꼴찌했죠. 이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하면서 오른쪽 기둥하고 좀 부딪히면서 정신이 없었죠, 얘가. 그리고 나서는 경주 끝나고 난 이후에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돌이 이렇게 약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 나오다가 문지방에다가 발 한번 찐 거지,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아파. 여러분 안 쪄봤어요? 지금은 이제 문지방이 많이 없지만 우리 옛날 집 봐봐봐. 그거 진짜 서둘러다가 거기다 엄지발가락 한번 제대로 찍히잖아? 죽어. 사람 죽어, 진짜. 갑자기. 그러한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악벽도 있긴 한데 우리 태경이 형을 또 신나게 괴롭힐 것 같아요. 선행 가는 걸 또 압박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사연 있는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월화 독자.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얘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 때는 좋아요. 조교 때는 정말 펄펄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전에서는 개풀빵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악벽이 있나 뭐 잘 나타나지도 않아 사실. 근데 하만식 기수 지난주에 하만식 기수가 서울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장에서 제가 하만식 기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뭐 좀 있어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부산 나갔더니 너무 심심해 죽겠다고 낚시 좀 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외롭죠. 뭐 그냥 혼자 가서 그렇게 있으면 좀 외롭기도 하겠죠. 하만식 기수가 그래도 부산 내려가서 중견 기수로서 자기 역할 하는 거 보면 좀 모든 기수들이 좀 이렇게 성실하게 좀 타주면 사랑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라독장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한 마리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바로 이 고마 서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외산 마필이죠. 계속 지금 국산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왔었어야 되는데 못 오더라고요. 그 정도 개편성에서 마필도 살아났는데 다시 한번 국산마 경주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마 서해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6공화 당대 알파. 마방에서 승부를 한다 그러면은 김태형 기수를 안 태웠을 텐데 약간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경주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6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2번마 이시대 영광, 3번 그레이스 위너, 5번 워라독자, 9번 서해까지 6번을 놓고 이 4마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면 솔직히 당대 알파를 놓고 하지 않을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는 6번을 놓고 1번, 3번, 5번, 9번 네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기본적으로 오하라 독작은 워낙에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5번만 필요 충분히 놓을까라는 고민까지 좀 하고 있어요. 이번 1경주 태경행이 어떻게 타는지 김태경 기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 왠지 모르게. 귀배형 지지난주였나? 인기 1, 2로 팔렸었죠. 1경주, 2경주에. 다 입사권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꼭 귀배형이라서 진 게 아니라 마필 능력이 안 되니까 졌겠죠, 사실. 근데 좀 그러한 것들은 경마 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기술 교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원래 자기가 타던 말이니까 또 귀배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말이 안 되니까 못 왔겠죠, 사실. 자, 이경주입니다. 강조리 1600m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가장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0번마 용왕단입니다.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죠. 3월 5일 경주 이후에 길어졌는데 이 경남신문배를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상대들이 강했었고 끝걸음 면에서는 의외로 또 올라오길래 확실히 나아지긴 했구나 했어요. 자, 정조련이 1600m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 마필이 1100m의 기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분 45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붙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또 지난번 3월 5일 경주 이후에 4월 달에 자존심 부종이 있다 보니까 베스트 컨디션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래도 경남신문배에서 보여줬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편성도 만만하게 만나서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충만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 퍼스트서는 전 전력의 변화라기보다는 예전의 컨디션을 좀 찾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전개가 외곽이었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 또 뭐 사토시 기수나 조성공 기수나 그 부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퍼스트선이 원래 근성도 있는 마필이라서 1번 마필 당연히 관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더비골드는 지난번에 얼레벌레 탔고요. 5번 라스트 댄서는 얘도 좀 경주의 특징이 있죠. 좀 이렇게 한 박자 자기가 좀 한 템포를 쉬었다 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 경주마들이 그런 말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에서는 날라오는 탄력이 예사롭지 않은 마필. 이 마필이 좀 그런 유형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과연 늘어난 거리가 득이 될지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진행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근의 행보는 좋습니다. 올라오는 거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6공화 팡팡 레전드도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다만 이제 발주득발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번 차세대가 최근 경주에 연속적으로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버텨보려고 하고 있지만 악벽은 많이 교정된 것 같아요. 발주 악벽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근데 그러고도 좀 이게 덜면 잡히는 걸음이라서 항상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또다시 뭐 선행을 가서 버텨낸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약간의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막감을 10번 용왕담을 놓고 할까, 1번 퍼스선을 놓고 할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10번을 놓고 1번 퍼스선, 그리고 4번 더비골드, 5번 라스세스, 6번 팡팡헤드. 그러니까 선두권을 나서는 8번 차세대라든가 뭐 선행을 나서는 마피들 쪽보다는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피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1번을 놓고 할지 10번을 놓고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일단 방송에서는 10번을 놓고 1번, 그리고 10번 놓고 4번, 5번, 6번 세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일단 뭐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경주의 1200m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마피들이 꽤 출전을 했죠. 1번 당대화시는 3등급에서 이제 강급이 되고 나서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예, 강급이 되고 나서 한번 때려본 건데 감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워낙에 지구력이 없는 마피라서. 3번 지장의 걸음이 놀랍죠. 예, 솔직히 지난번 1600m에서 날라오는 걸 보니까 이 정도의 말이었었나? 역시 기수가 좀 무섭긴 하구나. 김도현 기수가 마필 상당히 잘 탔어요. 이 워낙에 순발력을 이끌어, 옛날에 김도현 기수는 댕동형이라고 그래서 순발력 있는 마필 참 잘 타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유일무이해졌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선유권의 전개가 되고, 또 수성 자체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었는데, 플러스 3.5kg 부담량이 늘어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마필은 뭐 걸음 살아났는데, 뭐, 굳이 아끼겠습니까? 이 3번 지장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4번, 5번은 별거 없고, 6번 프라이즈 킹은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현등급에서도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8번 BKSA가 포인마죠. 1600m 유난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1400m에서 지난번에 머리차로 깨졌는데, 뭐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뭐 아쉬울 거 없을 정도로 16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록이 일본 16초대에서 이번 경주가 조금 빨리 나오면 한 14초대, 15초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6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뭐 큰 자율은 언능 지워야죠. 이건 뭐, 선행을 가서, 뭐, 버티는 마필이 아니고, 선행권에 가서도 버티는 마필이 아닌데, 만약 4kg 감량이 있습니다. 오늘 4등급 경기 나오면서. 선행을 추구하려고 하겠지만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이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만을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10번 당대거함도 느린 추임력이긴 하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저도 항상 밀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문제는 12번과 투페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10월 29일날 이제 작년에 주행검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느렸어요, 애가. 발도 좀 안 되고 자세 좀 틀어지고 뭐 별거 없나 그런데 오히려 직선에 끝걸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출전 안 합니다. 10월달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쉬죠. 그래서 더 성장을 시켜서 지금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이게 재주행 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자세가 틀어졌던 부분도 상당히 다듬어졌고 직선에서는 두세번 미니까는 장기 요양마들이었었죠. 태양의 질주, 뭐 최강대인, 투투킹덤 이러한 나피들의 걸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나 뚝심을 보여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올드리 마방은 이렇게 신마들이 쉬었다 나오는 경우에 승부를 거의 합니다. 마방에서 밥을 축낸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어린 마피를 가지고 와서 안 되면 안 내보내는 직구적 올드리 마방이 돼서 저는 19조보다는 올드리 마방이 토마스 마방이나 이런 마피들이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조교사들이 오히려 마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화 투펠로가 물론 이제 뛰어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잠재 능력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현 군에서 출전하는 이런 다른 마필들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성격을. 그래서 11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3번과 8번, 11번 놓고 3번, 8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1번 놓고 3번, 8번.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져가겠고, 뭐 6번과 프라이즈킹이라든가, 느린 추입이라는 10번과 당대거, 이런 나피들은 11번을 놓고 방어 맞고, 부상님과 상경주는 11하나를 놓고 3번과 8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부산경마, 죄송합니다. 부산경마 4경주. 내 승부처니까 내가 좀 흥분했어. 한다 그래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출전도 좀 단촐해요. 9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은 경주의 질은 상당히 높은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마리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 5번 성산질주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추구할 수 있죠.
자, 이 성산집주는 참 골 때리는 마필이죠. 경마 팬들을 우롱한 겁니다, 이게. 3월 12일 경주 때 의도적으로 이 마필은 선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재결실에 끌려 올라가죠. 재결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이 선행 가면 자꾸 걸어가니까 한번 따라가서 따라가서 한번 힘을 비추고 한번 써보려고 따라갔었어. 그때 재결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니네 인기만을 팔리고 그렇게 경주했으니까 다음에 경주할 때도 그걸 유지를 하고 그렇게 타서 말을 좀 변화를 시켜봐라.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내려왔겠죠. 4월 2일 경주 선행 갑니다. 예, 아주 여쳐먹으라고. 경마 팬들 여쳐먹으라고 선행 간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산집주가 원래 선행마니까 선행 갔겠지 했겠지만 저는 완전히 엿먹으라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엿먹으러 가라고 해서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교사가 기수하고 작전을 짤 때 선행마가 자꾸 선행을 가서 쓰면 각질 변경을 해서 변화를 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편성각하니까 선행 가버린다? 그리고 편성각하니까 선행 가서 못 버틴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경주에서 제가 성산집주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을 안 갔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있다. 하지만 조성권이나 양규선 조교사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선행 가서 또 엿먹으라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한마디로 역 같죠. 예, 욕 나오죠, 입에서 진짜. 뭐 경주만 하는 게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겠지만 선행마가 선행을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의 수도 원래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마사회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경마는 일반 팬들은 모르죠. 저도 조교사나 기수들한테 듣지 못하면 모릅니다. 어디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 선행마인데 이번에는 한번 따라가 보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으니까 너 니네 일부러 땡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제대로 여슬참여했는데 선행가도 안 되는 건 여전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말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일들도 경마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한대건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의외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한 방에 풀어줄 수 있는 마필이 한대건의 가슴속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넌 나오기만 해봐라. 이럴 때 마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4경주 만원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 승부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승부해보겠다고 하면서 오면 성산집주를 왜 이렇게 한참 설명한 거야? 열받아서 그래요. 네. 하는 짓거리가 역 같잖아. 사는 병신 만들려고 그러고. 짜증나. 자, 5경주입니다. 경주가 1600m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약간 좀 우연히 드러났죠. 이번 보헤미아는 마필이 좀 살아나니까 자꾸 쥐어짜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지죠. 걸음발로 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매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월 스파디파리가 지난번 국산 4등급에서 이번 경주 승급전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5kg의 감량. 이 마필은 좀 발주가 좀 안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잘 안 붙으려고 하고 직선에서 끝걸음이 나오는 모습. 저는 충분히 견인력 있다고 봅니다. 스파디파리도 하위군 시절부터 전력을 다져왔던 마필이고 안 될 것 없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6번 코리안 탱크는 최근 경주 걸음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월말이잖아요. 누구를 때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무시하면 안 되고 8번 파티 어게인은 뭐 꾸준하게 뛰죠. 정말 꾸역꾸역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데 이 부담량이 57kg니까 뭐 깨져도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경주에도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9번 무적빅합니다. 정말 2월 26일 경주만 놓고 본다면 쌍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편성에서도 졸전을 펼쳤던 무적빅하. 홀랜드만 안 탔다면 제가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공략할 생각이었습니다. 홀랜드가 타는 바람에 좀 찝찝한 맛이 생겼고 좀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산 5경주는 제가 8번만 파티 어게인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력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노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3번 스파디파리가 느린 취비를 하더라도 직선주로 한 발에서는 앞서 있다고 보고 4번이나 9번 쪽에서 충분히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매번 쥐었다는 이번만 보헤미안보다는 6번마 코리안 탱크나 8번마 파티 어게인 이 마필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는 4번과 9번 쪽에서 현장 한번 승부처로 삼아서 현장 배팅으로 승부할 수 있지 않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9번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공조리 10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5경주 5경주입니다. 비카호프도 선입권에 전개되는 마피이기 만큼 1000m인 적정거리에 나와있기 때문에 해볼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10번만 6룡이 발주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투입 타이밍도 있고 기복도 있고 한다면은 저는 10번만 6룡이가 이번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3번, 5번, 8번. 선두는 5번 비카우프로 바꿨습니다. 5번 비카우프 가장 앞서고 그 뒤를 10번, 6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마 챔프라인이 정말 연승행진을 거듭을 하면서 뭐 1억 3,500만 원짜리 이제야 뭐 빚을 보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58kg라는 중량을 짊어졌고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59도 아니고 58이니까 지난번 56kg 이겨내는 거 보는데 야, 이거 뭐 진짜 좋은 말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마피를 놓고서 공략을 해보자는 건 없습니다. 부산경마는 이렇게 믿었던 강축이 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58kg라는 중량에서 챔프라인이 승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산경마는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챔프라인이 전력을 아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챔프라인이. 하지만 공략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른 마피들은 뭐 강단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1등급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요. 저마다 자기들의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마피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80% 이상 1등급에 올라온 이상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마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그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피 한대건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높은 배당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챔프라인을 아예 뒤로 돌리든가 제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현장 예상을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자,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예요. 서울경마도 내용 좋은 마필들 많이 있으니까 한대건 방송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문자 신청, 쇄도하는 문자 신청, 특히나 무통장 문자 그리고 쇄도하는 음성정보 청취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달라고 하는 거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